방풍통성산. 이 방풍은 약 이름 형계방풍의 방풍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약의 효과, 풍을 막는다, 풍을 없앤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또 통하게 한다, 여기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그래서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처방이에요. 막힌 것을 통하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풍통성산은 금원 4대가 중에 한 명이죠. 원나라 때 유완소, 금원시대죠. 그러니까 아직 원나라가 중국을 잡아먹지 못했기 때문에 금나라 때 유완소, 유하간이라고도 불립니다. 동의보감 보면 하간이라고 되어 있는 그분이에요. 이 하간은 호예요. 이분 지역이 강과 강 사이라 그래서 하간입니다. 호로 더 많이 불리죠. 이분의 책 선명론에 처음 등장한 처방입니다. 이 유한 선생은 이 모든 기가 화로 변할 수 있다 이런 학설을 펼쳤죠. 모든 기가 오래되면 불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를 제거하는 것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한랭파, 한량파 차갑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학파로 불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청나라 때 온병치료법에 발전이 된 학파입니다. 시작을 명나라 때 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명자를 쓰긴 하는데 실제 온병학파가 크게 활동한 건 청나라 때로 보면 되고요. 여기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 사소한 것을 참 많이 기억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금원나라 때 이렇게 얘기합시다. 벤스키 책을 제가 그대로 번역한 건데요. 류완소는 매우면서 차가운 성스러운 소통 처방에서 내가 구성한 쌍의 전략은 계지 및 마왕과 같이 표를 해제하는 약재에 의존하지 않는 의존하는 장준경의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 이는 내가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래요. 유완소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좀 말도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좀 뜻이 또 안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좀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좀 어처구니 없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쌍해, 그리고 통성, 신량지제, 여기서 통성과 쌍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통성, 쌍해, 통성. 이건 매우면서 이제 서늘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이제 장준경의 마왕탕이나 계지탕 같은 것이 신온지제라 그래요. 신온지제.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매운, 그러니까 따뜻하면서 밖으로 사기를 몰아내는. 그런데 이 쌍해와 통성을 제했다, 만들었다, 제조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신량제제를 제조했다란 말이에요. 그럼 올바로 번역을 하면 여기서 쌍해라는 것은 쌍해산을 얘기합니다. 처방 이름이에요. 그 통성이라는 것은 방풍통성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류완소 자신이 만든 처방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쌍해산과 방풍통성산이라는 신량지제를 만들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은 내가 쌍해산과 통성산이라는 매우면서 차가운 처방을 만들었는데 이는 계지 및 마왕과 같은 따뜻하게 해서 표를 해제하는 장준경의 모두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매우면서 차가운 성스러운 소통, 여기 스트래티지라고 했어요. 스트래티지. 전략이라고 한 거예요. 더블 릴리징 스트래티지. 처방 이름을 갖다가 쌍의 전략 이렇게 번역한 거고요. I have constructed an acrid, cold, sagely, 성스럽게, 통성에 여기 성자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통을 unblocking formula.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하나의 프레이즈로 해석한 거죠. 해석에 서툴 수는 있는데 이런 걸 여기 왜 실었냐 하는 거죠. 저는 왜 이런 걸 알지도 못하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쌍해라는 건 전략이 아니라 처방 이름이고요. 이 쌍해라는 것을 실량지제로 본다면 뭐 그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약과 매운 약을 같이 섞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마행감석탕이 있죠. 마행감석탕은 마왕과 석고를 같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청리열하는 약과 해표하는 약을 같이 섞어서 이제 만든 처방이고요. 상한원 처방입니다. 또 갈근, 황련, 황금탕 역시 갈근이라는 해표제와 리열을 치료하는 황금과 황련이 같이 들어있죠. 이미 현대 방제학 책에 쌍해제 챕터 안에 갈근, 황련, 황금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이미 중경이 1000년 전에 사용한 개념임을 스스로 밝히는 셈입니다. 그 쌍해라는 것이 유화관 선생님의 처음 만들어진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표증을 가지면서 열이 심하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석고나 황금, 황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방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뭐 보제소도금도 있고 여러분들 162방 중에 소풍산도 있고 해표제와 청리열제가 같이 사용되는 처방들이죠. 이거를 갖다가 벤스키가 잘못 해석을 해서 챕터 하나가 돼버렸어요. 별도의 쌍해제라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중의학 방제학 책에도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벤스키가 중의학 방제학에 돼 있는 걸 따라한 건지 아니면 지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해서 이렇게 쌍해라는 개념의 챕터를 만든 건지는. 이 쌍해라는 개념은 잊으십시오. 대신에 처방 속에서 왜 해표제와 청리열제가 같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처방을 올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표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돼요. 말 그대로 해표하죠. 또 해표해서 감기 증상들 있죠. 열증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되고요. 인경으로도 사용됩니다. 체표부로도 인경하고 두면부로도 인경합니다. 두면부로 인경하는 걸 우리가 승량한다고도 합니다. 또 약이 급성에 작용하도록 급성병에 빨리 작용하도록 이 풍이라는 것이 급성병이잖아요. 그래서 해표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계지마왕이죠. 근데 이런 계지마왕이 열을 꺼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처방이 오룡산. 오룡산에는 사실 차가운 청리열제가 없거든요. 계지가 들어가서 해열하죠. 계지탕도 해열하고요. 인경하는 약들도 많죠. 지금 방풍통선상도 있고 소풍산도 있고 소풍산은 이제 피부로 인경하는 약이고 뭐 청안탕 여드름 치료약이에요. 이것도 두면부로 인경하는 약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표증이 없어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근, 황련, 황금탕 같은 경우는 승량한다고 할까요? 보충유기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오가 승량하는 목적으로 쓰였죠. 급성병에 빨리 작용하도록 하는 약은 통사요방이 있습니다. 두면부로 인경하는 약도 하나 중요한 거 얘기하죠. 사왕산. 방풍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구강으로 인도하죠. 이런 식으로 해표제가 인경하는 부위를 결정하는 약으로 사용되는 것. 또 통사요방에서 방풍의 사용. 오룡산에서 계지가 또 열증을 해소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해표제와 청열제가 같이 들어간 처방들인데요. 승마갈근탕은 주로 두드러기에 사용되죠. 적자기약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서 청열하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표하는 효과가 큰 약이고 소풍산이나 신매표 독산 다 피부에 많이 사용하는 처방인데 청열하는 효과가 좀 더 큽니다. 방풍통성산은 청열하는 효과가 해표하는 것보다 더 크고요. 보제소도금도 우리가 청열제에서 배우는 처방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갈근황련 황금탕도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이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갈근황련 황련탕은
청렬하는 거랑 2대2 정도로 저는 보고 싶네요. 뭐 약의 숫자로 보면 이 청렬하는 쪽이 훨씬 더 크죠. 뭐 해석하기 나름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162방 안에서만도 청렬하고 해표하는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신미패 독사는 뭐 162방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쌍해라는 것은 따로 챕터를 만들어서 배울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 얘기에서 이어갑니다. 왜 처방 속에 해표제와 청렬제가 같이 들어가는가? 그걸 이해하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방풍통성사는 표증이 있고 리혈증이 있는 중이염 감염증에 사용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표증이 있으니까 이 해표제들이 실제 해표하는 거고요. 근데 여드름에도 사용된단 말이에요. 피부질환에 많이 사용되죠. 이럴 때 이 해표제는 마왕을 비롯한 해표제는 이 청리혈제를 피부로 인경하는 역할을 합니다. 벤스키 책에서는 이제 표증이 없으면 마왕을 제거하라. 그럼 왜 현계방풍은 제거하지 않죠? 그 방풍통증산의 맥상에다가 플로팅을 써놓는 거는 매우 한심한 일이죠. 어처구니가 없죠, 솔직히. 여드름 환자들이 맥이 빠른가요? 비만 환자들이 맥이 아니, 여드름 환자들이 맥이 부한가요? 비만 환자들이 맥이 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표제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얘는 무조건 해표한다. 이게 상당히 양방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 약은 뭐 항우울제다, 이건 청열제다. 근데 마왕이 가진 성질이 가볍고 이제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약을 인경할 수도 있고, 다른 약들이 급하게 작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작용 부위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제약에 대한 소견과 지식이 매우 조잡하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방제는 처방의 구성 원리를 배우는 건데 벤스키는 책을 보면 뭐 처방 해석이라고 있긴 한데 해석이라는 게 처방 속에서 어떻게 이 입법이 그러니까 치료 목적에 따라서 방약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가르쳐주기보다는 약의 리스트죠. 그냥 이렇게 약의 효과들을 쭉 나열해 놓은 병렬적으로 이런 약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관심이 없잖아요. 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왜 들어갔는지 이런 게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처방 구성의 원리를 공부하면 적어도 이런 조잡한 얘기는 안 합니다. 자, 작용은 방풍통성산의 작용은 풍을 발산시키고 표를 해제하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을 배출시키고 장을 소통시킨다. 이건 사실이고요. 근데 장을 소통시키는 것도 사실 옵션입니다. 그래서 장을 소통시키는 게 열을 꺼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적응증은 심한 오한과 발열, 머리가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며 눈이 붉고 아프고 삼키기 어렵고 끈적하고 걸쭉한 콧물, 색은 누렇겠죠. 이것도 중요해요. 열이기 때문에 누런 콧물. 그다음에 침을 동반한 코막힘, 입안의 쓴맛, 입마름, 가슴과 횡격막의 팽만감, 또 답답한 증상. 변비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됩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오한도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오한 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심한이라고 썼으니까 방풍통성산 쓸 때 이렇게 심한 발열이 없으면 또 못 쓴단 말이죠. 그다음에 소변색 같은 것이 짙고 또 황태, 그다음에 홍대하고 빠른 맥 혹은 현하고 활한 맥이 적응증이 됩니다. 이는 풍열이 기존의 내부에 열이 있던 사람에게 침범했거나 이거 중요합니다. 기존에 열이 있던 사람, 축적된 사람. 보통 이런 사람한테 방풍통성산을 쓰게 됩니다. 풍열의 침범으로 인해 열이 표리와 내부 모두에 동시에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쌍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겠죠. 심한 오한과 발열은 표의 풍열 징후다. 풍열은 신체 상부에 침범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기증과 눈에 붉고 아픈 증상을 유발한다. 현기증보다 더 중요한 감모 증상이죠. 또한 폐를 침범하여 삼키기 어려움과 끈적하고 걸쭉한 콧물과 침을 동반한 코막힘을 유발한다. 침을 동반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지웁시다. 주로 폐와 위에 축적된 내부의 열은 입안의 쓴맛,
입마름, 가슴과 횡백막에 팽만감이 있고 답답한 증상, 실증이죠. 변비도 실증이고 이런 소변이나 태색, 그다음에 맥을 빠르게 맞는다. 뭐 쓴 얘기를 또 써놨네요. 벤스키 책의 특징이에요. 이래서 볼륨이 되게 늘어났죠. 이거 지금 벤스키 책이거든요. 여기서 urination, yellow, greasy tongue coating, and flooding, rapid pulse, wiry. 그리고 여기 와서 또 bitter taste, dry mouth, distension, constipation, greasy yellow tongue coating, flooding, rapid wiry sleep pulse. 제가 벤스키 책에서 늘 보는 패턴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울게요. 이런 걸 보면 좀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거 그 병리 설명이라고 쓴 것 같은데, 그죠? 이 열이 폐를 들어가서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쓴 것 같은데. 지웁시다. 자, 처방 분석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방풍통증사를 이해하실 때. 이쪽에 주황색 그 선으로 둘러싼 부분은 여기 JJFF는 현계방풍을 의미합니다. 현계방풍 요약들이고요. 마황, 길경, 박합니다. 다 해표제죠. 뭐 길경이 들어왔으니까 기침도 치료할 수 있겠죠. 마황도 기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 해표제입니다. 길경은 꼭 기침이 아니더라도 인경약으로 제일 많이 활용된 해표제 중에 하나예요. 현계방풍이 아마 제일 많이 활용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석고랑 활석이 있습니다. 다 양명경의 열을 치료하죠. 석고, 위열, 아주 심한 위열을 치료하죠. 또 대왕망초, 양명부증을 치료하죠. 승기탕이죠. 요거랑 감쪽까지 하면 조이승기탕이 됩니다. 조이승기탕. 그 다음에 석고, 백호탕의 의미를 갖고요. 활석, 육일산, 소변을 잘 나가게 하고 열을 꺼줍니다. 그래서 초강력으로 열을 꺼주는 콤비예요. 양명경증과 양명부증의 주요한 약 석고랑 대왕이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를 보시면 황금, 연교, 치자가 들어갔어요. 자, 제가 황연해독탕 설명드릴 때 황백 대신에 연교나 금은화로 많이 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황백이 열을 꺼주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황연해독탕에서 황백 대신 연교 같은 약으로 대체를 해서 강력한 청열제로 수많은 처방 안에 유닛 처방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황년이 빠진 황년해독탕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청열제가 되어버립니다. 석고 들어갔죠. 대왕 들어갔죠. 황금, 연교 들어갔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아주 강력하게 열을 꺼주는, 그래서 열이 확실하지 않으면 표증으로 인해서 열이 많이 생겼든지 아니면 평소에 열한 체질에 실한 사람이라서 실열증이 있든지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됩니다. 방풍통성산을 사용하는데 지금 장실열이 나타나는 경우에 신체가 허약하면 방풍통성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사물탕 제제가 들어가요. 백작약, 당귀, 천궁, 생주황이 빠집니다. 숙주황이 빠집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보험한다 이딴 소리 하는데 뭐 보험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 약은 이쪽 약들이 불을 잘 꺼주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제가 불 꺼주기 위한 콤보예요. 이렇게 하면 온청음이에요. 사물탕이랑 황연해독탕이랑 하면 대보험안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험제를 불 꺼주는 약에 같이 넣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보증익계탕 같은 약도 갑자기 당귀가 들어갔잖아요. 시오로 불 꺼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쪽에 불 꺼는 것들을 이제 소방수라고 생각하면 이쪽에 보험제는 물탱크예요. 물탱크가 있어야 불을 잘 끌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여기서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백출이 들어갔는데 이 백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책들 보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뭐 중초를 다스려서 이 약들이 소화가 잘 되도록 돕는다. 뭐 그러면 왜 산사신공맥을 넣지 백출을 넣겠어요? 백출, 창출은
실제 이렇게 방풍통선상 같은 염증을 치료하는 약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묘산 기억나시나요? 이묘산에도 백출이 들어가죠. 개작지모탕에도 백출이 들어갑니다. 이게 뭐 피부약에도 백출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백출이 습을 빼는데 백출을 가지고 우리가 이뇨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백출을 가지고 복령처럼 이뇨한다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 습이 안에서 잘 소통이 되게 한 곳에 몰린 습이 잘 빠져나가게. 우리가 뭐 붓기가 빠진다. 근데 붓기를 뺄 때 뭐 소변으로 뺄 수도 있지만 국소적인 붓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뺄 수도 있지만 이게 안에서 잘 혼자 소통이 되면 되잖아요. 그 붓기가 빠진다 그러잖아요. 어디 뭐 삐거나 다쳤을 때 그럴 때 쓰는 게 백출이에요. 그래서 백출이 이런 걸 화습한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화로울 화자를 쓰는 거예요. 될 화자를 써서 습이 잘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뭐 서양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부었으니까 그걸 빼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다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흡수라는 말을 쓰죠. 그게 바로 백출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증 처방에 백출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그 거풍제 처방이거든요. 소풍산. 피부약으로 기억하죠. 근데 이거 쌍해제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방자, 방풍, 현계방풍 똑같이 들어가죠. 당귀, 아까 사물탕 들어갔잖아요. 촉촉하게 하죠. 여기 석고, 지황, 목통, 백호탕, 도적산 다 들어갑니다. 방풍통성산이랑 진짜 똑같죠. 그래서 피부병에 초기에는 소풍산을 쓰고요. 열증인 경우에 좀 더 리증이 되면 방풍통성산을 선택합니다. 여기도 한번 봐요. 창출이 들어가죠. 왜 뜬금없이 창출이 들어갔냐. 이런 걸 아시는 게 방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개작지모탕도 한번 볼까요? 이묘산부터 한번 보죠. 이묘산도 이게 국소 부종, 관절 부종에 쓰는 약이란 말이에요. 황백과 창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열을 내리면서 습을 안에서 잘 흡수가 되도록 해주는 약이 창출이에요. 이 개작지모탕도 관절 염증 쓰잖아요. 근데 이게 다 따뜻한 약이 들어갔어요. 부자, 개지, 근데 여기 지모랑 백출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뜬금없잖아요. 지모는 열을 꺼주고 백출은 국소의 부종을 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의 열증과 이 국소의 부종을 빼내주려고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해표하는 파트에 현계방풍, 마왕, 길경, 박하가 들어갔고요. 청렬하는 파트에 양격산, 조이승기탕과 황금, 연교, 치자, 박하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양격산이에요. 양격산은 사실 중요한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기본 처방으로 아시거나 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저는 양격산에서 방풍통성산이 나왔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양격산 한번 볼까요? 자, 양격산이 이렇게 감초, 망초, 대황 해가지고 조위승기탕이 들어가 있고요. 대황, 황금, 연교, 치자. 제가 황연해독탕으로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대황까지 해서 그다음에 박하가 들어갑니다. 이 약이 그대로 방풍통성산의 일부가 됩니다. 뭐 폐옹 이런 데 쓰는 처방이죠. 그다음에 조이승기탕, 대황망초감초, 백호탕, 석고가 들어가고요. 육일산, 활석이 들어가고요. 황연해독탕, 황금, 연교, 치자가 들어갑니다. 다 강력한 청열제죠. 그다음에 자음하는 약으로 사물탕, 백작약, 당귀, 청궁. 그다음에 국소의 부종 때문에 백출, 뭐 감초의 조화약성. 저는 빼고 싶은데 남들이 다 넣어서 저도 넣었어요. 뭐 교수님 여기 뭐 빠진 약이 있는데 뭐 이럴까봐 넣은 겁니다. 자, 약물 구성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용량이 들어가는데 석고가 330g, 그 다음에 황금이 30g, 좀 많이 들어갔죠. 활석이 90g. 근데 석고랑 활석은 원래 많이 쓰는 약이에요. 저렇게 많이 넣어도 별로 용출되는 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길경이 30g. 그래서 황금하고 길경이 많이 들어갔어요. 다 비슷하게 들어간 처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감에 있어서 오한이 심하지 않은 경우 마왕을 제거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헛소리고요. 발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 석고를 제거한다. 또 역시 헛소리입니다. 뭐 비만했을 때 발열 없거든요. 여드름 했을 때도 발열 없고요.
석고 꼭 넣어서 쓰셔야 합니다. 특히 비만했을 때는 석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양명, 위장의 열을 꺼줌으로써 식욕을 떨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위열이 있는 사람한테, 늘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 이런 사람들, 특히 입이 물 텁텁하고 찬물 찾고 하는 사람한테 석고가 아주 꼭 필요합니다. 기침과 가래가 있는 경우 생강즙에 볶음 반화를 추가한다. 기침과 가래가 있는 경우 뭐 중이염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반화 같은 거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침에 길경이 들어갔다 해서 방풍통성산을 쓸 일은 없고요. 뭐 그건 염증성 반응을 보고 쓰는 처방입니다. 뭐 열증의 기침 같으면 청기화다만 같은 약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용은 변비, 짙은 소변, 얼굴의 종기, 붉고 아픈 눈을 동반하는 모든 풍열 질환에 쓸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적응증은 현대에는 위에 논의된 이런 풍열만 쓰는 게 아니라 종기, 뭐 피부 발진, 조증, 행동장애, 그런 뭐 장애풍이란 얘기예요. 장애 생긴 풍, 그다음에 열 발진 등을 치료할 수 있다. 또 심한 열성 염증, 인후염, 중이염, 축농증에 활용을 더 많이 합니다. 활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고지혈증, 여드름 비만 치료에 또 다용되는 처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종기, 피부 발진, 조증, 장풍, 이거는 이제 엔테라이러스 얘기하는 거고. 간단하죠. 비만 치료에 다용되는 처방입니다. 일본에서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한방약으로 방풍통성산이나 대시호탕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풍통성산 및 대시호탕은 체력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요. 열이 없는 사람, 특히 허증보다 냉한 체질은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체력이 보통인 경우에는 시오게지탕 같은 약, 체력이 허증인 경우에는 육군자탕, 요거는 이제 비기, 비허습담 이런 데 쓰고, 팔미지황탕은 양허증이죠. 신양허가 있을 때. 일본에서는 특히 과도한 열, 변비가 있는 환자의 고지혈증 같은 대사장애에 이 처방을 합니다. 아시원정, 이것도 우리나라 약인데요.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이게 방풍통성산이고요. 이건 뱃살 다이어트 약이잖아요. 살 사라진. 이것도 방풍통성산입니다. 일본에서 파는 약 중에 여기 이제 건강식품인데 뭐 가르신약 한보아기제도 있고 뭐 L카르티닌도 있고 뭐 이런 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유일하게 한방약 들어간 게 방풍통성산이에요. 여기 보프추쇼산이 방풍통성산입니다. 뭐 실험 연구도 뭐 굉장히 많은데요. 갈색지방 조직에서 렙틴, 아디포넥틴 등 UCP1, mRNA 발현 수준을 증가시켰습니다. 더 장기간 투여했을 때 방풍통성산은 내장 백색지방 조직의 부피와 지방세포의 크기 감소와 병행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렙틴 및 중성지방 혈청 수치를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동물 실험이라서요.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좀 돌아서면 배고프고 좀 상체 비만 스타일이고 근육질인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뜨거움이 느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비행기 타면 굉장히 더울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비만 환자한테 딱 좋은 처방이 방풍통성산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중이염이나 축농증, 뭐 이렇게 인후염 이런 거에 좀 심하게 열증이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많이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이거 비슷한 처방으로 가미 형계 연교탕이라는 처방이 있는데 대동서이예요. 더 표증, 해표제를 강화한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심한 열성 체질, 이런 사람의 실증, 풍열, 뭐 중이염이 됐건 뭐 인후염이 됐건 또 항생제 쓰기 싫어하는 경우에 세균 감염이 의심돼도 또 아주 약한 체질이 아니라면 꼭 시도해볼 만한 처방이 방풍통성산이에요. 여드름에도 진짜 많이 쓰는 처방인데요. 여드름에는 뭐 대표적으로 청안탕, 뭐 청상방풍탕 이런 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 처방들이 방풍통성산의 변방들이에요. 청안탕 한번 볼까요?
거의 똑같죠. 현계방풍, 박하길경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마왕 대신 백지가 들어갔고 지왕 안 들어갔던 거 지왕 들어가고 대신 여기 저기 사하제랑 석고만 빠졌어요. 그게 장의 열이나 이런 것만 좀 덜 뺀다는 얘기고 여기 황금 황현은 오히려 더 보강이 됐죠. 황현의 독탕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게 청한탕이에요. 얼굴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여드름에 제일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이 처방 역시 여드름에 제일 많이 쓰는 처방인데 청상방풍탕. 이 경우는 이쪽도 뺐고요. 석고랑 대왕도 뺐고 여기 사물탕제제도 청궁 하나만 남기고 다 뺐습니다. 그래서 해표하고 청렬하는 데만 초점을 둔 처방이 청상방풍탕입니다. 그래서 방풍탕 성상 그대로 여드름에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 아까 제가 치표리제 얘기할 때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스킨 디지즈 치료할 때 뭐 여드름에 못 쓴다, 두드러기에 못 쓴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좀 디멘션을 나눠서 이게 풍이 많은가, 열이 많은가 이거 아주 중요해요. 방풍통성사는 풍과 열을 같이 다 치료하잖아요. 많은 처방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긴 한데 처음에는 승마갈근탕이나 소풍상 같은 좀 풍 중심의 약을 더 쓰고요. 그 다음에 방풍통성상 같은 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열로 넘어가서 있으면 황현의 독탕 같은 약으로 가고요. 거기서 좀 더 지나가면 이제 음허가 더 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물탕까지 합창해서 온천 같은 약을 활용하고 또 열이 없어지고 이제 혈어만 남으면 점점 혈어로 가서 양열 사물탕 같은 약을 쓰고 또 기혈로 갈 수도 있거든요. 뭐 욕창 같은 거 그럴 때 탕리소독은 같은 약도 써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섞여 있어요. 실제 처방을 보시면 딱 뭐 혈허다, 기허다 우리는 그 편의상 나누지만 실제 사람도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 여기 제가 스파이더 차트를 그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거는 있지만 이게 다 보통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방풍통성상 같은 경우 상당히 육각형이죠. 열도 많이 청렬하고 또 해표도 많이 하고 음도 조금 보하고 여기 승마갈근탕 같은 경우는 표가 훨씬 더 중요한 약이고 보제소독음도 좀 비슷해요. 여기 청렬하고 또 해표도 하고 대신 보험하는 건 없고요. 양열사물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하는 쪽이고 대신에 또 청렬하는 약도 좀 있고 청영탕도 피부에 많이 쓰죠. 이건 이쪽으로 좀 밸런스가 맞아 있나요? 음을 많이 보하고 또 청렬하지만 해표는 없는 이쪽의 약이죠. 청영탕 같은 경우. 그래서 피부 질환도 한 방으로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또 관심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풍통성산 한번 이거 보면서 마무리 해보죠. 이쪽 파트 현계방풍, 마황, 박하. 좀 마황이 쓰기 좀 그러면 마황 빼고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마황을 빼고 아까처럼 백지를 넣어도 좋고요. 아예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생주황도 넣어도 좋고요. 여기 사물탕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고, 대왕, 망초, 활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사가 두렵다 그럼 대왕을 빼셔도 되고요. 하지만 대왕이 여기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습열을 빼내주는 그런 경우에 대왕을 좀 오래 달여서 20분 이상 달이면 사하시키는 양력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황현의 독탕. 그래서 청열 파트와 해표 파트, 그 다음에 보음, 그 다음에 또 사이드로 백출이 들어가 있는 처방이다. 활용처는 꼭 표증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표리 쌍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소풍산처럼 피부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두통약으로도 씁니다. 열증으로 머리가 아플 때. 그럴 때 이제 방풍, 마황, 현계 같은 약들이 어디로 가느냐? 머리로 가게 인경하는 거예요. 두면부로. 그다음에 축농증이나 중이염 이런 쪽에 다 여드름, 비만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은 처방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어쩔 때 쓰느냐? 야, 이거는 빼박 열이다. 이 사람은 석고나 대왕 써서 부작용 날 게 없다. 이런 경우에 선택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입니다.